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지만 의정부 지역에는 소방차가 지나지 못하는 낮은 굴다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 C노선 건립 사업이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양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4개 시 60곳의 요양병원에 대해 근무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의정부 지역에는 신속한 출동을 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회룡역 아래에 위치한 굴다리입니다. 철도를 만들면서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높이는 대략 2.8m로 마을버스 한 대가 지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차고가 높은 차량은 굴다리 앞까지 왔다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무리하게 통행을 시도한 차량들로 굴다리 일부는 부서졌고 천장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문제는 긴급 차량입니다. 특히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 차량의 경우 굴다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를 위한 물탱크 차는 높이가 3.3m, 소방 사다리 차는 3.9m로 다리 높이가 4m는 넘어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룡역 굴다리는 그보다 낮은 2.8m에 불과해 소방 차량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현재 의정부 지역에 설치된 굴다리는 모두 42곳. 이 가운데 18곳은 높이가 4m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건립 시기에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 굴다리의 절반 이상이 경원선 전철 사업이 진행된 1984년에 설치되면서 소방차 등 차고가 높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84년에 준공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설계는 그 이전이 70년대 이때쯤 하셨을 텐데 그거는 너무 오래된 사항이어가지고 좀 사실 일주일에 좀 일단 확인이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방 차량의 진입을 막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 차량이 길을 덮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파악한 통행 곤란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 6개소와 제1시장 등 모두 7곳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형 화재나 심정지 환자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그 골든타임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부 지역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 건수는 217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굴다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5,184만 명을 대상으로 10조 3,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 6,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2~3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보면 5월 셋째 주의 경우 107%로 지난해보다 카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매출도
4월 매출이 전달에 비해 24% 증가했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이 사업 시작 전부터 차량기지 걸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양주 덕정중학교에서 GTX C노선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량기지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주민들은 예정된 차량기지 부지를 인근 야산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사는 양주시 일대에 황조롱이 등 천연 기념물이 발견돼 현재 차량기지를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요양병원 6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이번 검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과 포천, 수원과 평택 등 4개 시의 요양병원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최근 2주 이내 신규 입원 환자 등 모두 7,781명입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풀링 검사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4개 지역 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와 수원, 군포 등 3개 시의 30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 덕정동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발열 증상 등으로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주시는 확진 판정 통보를 받고 A씨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주 지역 확진자는 2일 현재 17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완치된 상태입니다. 멋진 건축물과 의미 있는 공간,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죠. 우리 동네에는 어떤 명소들이 꼽히고 있는지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초입에 의정부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더 GMBCT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단연간 대중에게 인기를 얻어온 스테디셀러 11권의 책 표지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됐는데요. 의정부시의 역점 사업인 책 읽는 도시를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중랑천에 설치돼 시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평화의 소녀상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조치인데요. 경찰의 협조를 얻어 24시간 CCTV 감시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소녀상과는 달리 일제치하 35년을 의미하는 나비 35마리를 날려보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작품인데요. 2천여 명의 시민 기부 성금으로 세워진 만큼 수많은 뜻을 지키기 위한 시의 계획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차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천이 차박 성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차박은 차로 이동하고 차에서 숙박하는 여행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타인과 식사를 함께하거나 잠자리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마주한 비대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차박족들, 수도권의 성지 1순위로 임진강 주상절리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흐르는 강물 옆 병풍처럼 펼쳐지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데다 해질녘 석양에 물들어 붉게 빛나는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대진대학교가 올해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교육과 포럼 등으로 통일 관련 주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성규 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진대학은 아시다시피
1992년도 설립될 당시부터 접경지역 대학 소재여서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내지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학 모토 또 내지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계속 노크를 했고 세 번째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접경지역 대학 소재대학으로서 사명감을 실현하고 경기 북부 지역 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선도대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교육에 대한 또 내지는 통일에 대한 기반 구축 내지는 대내외 홍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년도 사업 완성 후에 독자적이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2020년 올해 4월에 대진대학교 교책연구원으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현재의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과 함께 4년 동안 이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4년 동안의 국비 지원은 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우리 대학의 주요 사업으로는 교수님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수님 대상 사업은 연구와 각 학과별로 대진통일 콜로큐엄이라는 것을 통해 국내 세미나 또는 국제 세미나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교과 과정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새로운 강좌 개설과 다양한 비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과정은 제주도 4.3 사건의 현장 체험을 통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코로나19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났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오프라인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지금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고 특히 대진 통일 콜로큐엄 역시 온라인 세미나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진대 학생 및 대학원 대상 또 경기 북부 지역 사회,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평화 통일 교육 사업이 있지만 이 또한 온라인으로 대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4년간 사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학 내부의 홍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 구성원들, 대학생들과 교수님,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내부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내부 홍보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 지역 사회, 대학들에 대한 대내외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도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육과정 개편인데 그동안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의 교육과정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의 전공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양과정의 교육과정 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